드라마 잘 보고 오셨나요? 실은 드라마 장면을 잘 보시면 선생님 자막도 달았는데 힌트가 있어요. 이 국방 안정화가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손꼽히긴 하지만 실은 이 사업을 주도했던 건 아버지 태종 이방원입니다.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 살짝 흘린 적 있는데 태종은 죽은 뒤에 아들한테 왕위를 넘긴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상왕이라고 해서 이제 왕위에 미리 물러난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적은 세종대왕이 진행하도록 해주는데 그 군사적인 일은 실은 좀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거든. 그래서 아들이 약간 온실 속에서 지켜주는 거야. 아빠가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다 끝내고 갈 거니까 아들은 그 뒤에 황금길, 꽃길만 걸어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거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태종과 세종이 함께 고민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이 여진토벌과 왜구토벌 사업이었고요. 요 사업을 통해서 국방이 사실상 좀 초기에는 어느 정도 평탄화가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빠처럼 저렇게 힘으로 빡 누르는 것도 필요하긴 하구나 하는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너무 그 약자라고 해서 계속 구석탱이로 몰고 못 살게 굴면 상대방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이제 대드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 세종대왕이 실제로 그 아버지가 이제 여진토벌, 왜구토벌 해가지고 강하게 빡 얘네를 이제 압박한 건 좋았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네가 사고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은 사람 관계는 밀당이란 게 필요해. 한번 밀어줬으면 이제 슬슬 좀 당겨줄 때가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여진 왜구토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둘 같은 경우는 조선에 비해 약자 세력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어쨌든 우리 이웃으로서 중요한 세력이야. 그래서 우리 이웃 민자예요. 적당히 교류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조선에 평화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정책을 피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세종대왕까지를 거치면서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정책인 4대 교린 정책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가장 밀접한 관계의 국가들과 맺었던 관계인데 가장 밀접한 관계 명나라 중국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중국 이외에도 가까이 지내고 있던 여진 왜구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큰 나라였던 중국의 명나라는 4대 큰형님, 주인님 하면서 이제 모셔드리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얘기했었죠. 이 4대가 결국에는 명나라와 불필요한 갈등, 충돌을 막으면서 평화라는 일단 1차적인 아주 큰 이익이 있었고요. 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들여오면서 비록 약간 자존심이 깎일 수는 있었으나 실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실제로는 이익이 엄청 많았던 조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이었고요. 근데 명을 제외한 다른 이웃 국가들 뭔가 우리가 딱히 배울 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함부로 방치해뒀다가 백성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교린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교린 정책의 대상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게 여진과 일본. 당시 이름으로 이제 외가 되겠죠. 요 두 국가가 가장 두 세력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밀당을 합니다, 얘들아. 밀어요. 이게 이제 힘으로 누르는 강경책. 반대로 당겨요.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요. 회유책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여진한테 밀당을 하는 거야. 힘으로 눌렀어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사군육진,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이 활약을 했는데 특히 여러분 이 김종서 장군은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결국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세종의 눈에 띄었던 신하가 되겠고요. 이후에도 굉장히 그 신임을 얻게 되면서 아들인 문종 때까지 활약을 했던 신하입니다. 그래서 문종이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를 했던 신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지만 문종이 일찍 사망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어린 단종을 보살펴 달라고 일종의 보호자, 대부 같은 느낌으로서 되게 맡겼던 사람이 김종서라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많이 보셨는지요? 관상 영화 보면 단종을 지켜주는 되게 늙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신하 하나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김종서예요. 그래서 단종을 이 아저씨가 괜히 보호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활약을 하면서 왕들의 눈에 띄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힘으로써 사군육진 개척해서 여진한테 꼼짝 마! 하고 눌렀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쳐들어오지 말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여기서 사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동시에 만약에 나는 조선이 너무 좋아요 하는 여진애들이 있으면 이제 귀순자라고 하죠. 받아들여서 관직이라든가 토지 같은 걸 주면서 조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여진에 대한 밀당, 강경책, 회유책이 되겠고요. 외 같은 경우는 외에 대한 강경책 좀 전에 정리했어요. 바로 대마도 스시마라고 불리는 영상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이 지역을 토벌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군을 총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으로는 이종무라는 이름의 요 장군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이 이종무 장군의 활약으로 드라마에서 봤듯이 이제 대마도 도주가 그 섬 주인이요. 왜군의 수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말 잘 들을게요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그냥 힘으로만 누르고 있자니 이 일본이라는 섬이잖아요. 섬은 기본적으로 물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뭔가 가져오질 못하면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특히 아직까지 일본은 여러 가지로 좀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기만 봐도 딱 차이 보이잖아요. 조선은 화약 쓸 때 일본은 활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니네 일본이 굶어 죽지 않게 우리가 좀 보살펴 줄게 라는 의미에서 우리랑 교류하자. 항구를 열어주게 돼요. 근데 이 열어준 항구의 개수가 총 3개, 3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3포가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 다 적혀 있어요. 제포, 그리고 우리 일본하고 옛날부터 가까웠던 부산포, 염포. 그래서 요 3군데인데 참고로 여기 염포가 지금의 울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이 삼포 지역에서 제한적이지만 교류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고려는 문을 진짜 활짝 열었거든요. 오고 싶으면 다 와 해가지고 뭐 아라비아 상인도 오고 뭐도 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인 것과 다르게 조선은 평화를 조금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면서 제한적으로 교류한다는 좀 특징을 지니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세종대왕 시기 완성이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자 방금 봤듯이 우리는 명나라와 4대 관계를 맺어서 실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조선 태조 때부터 이랬던가요? 아니죠. 자, 우리 배웠어요. 조선 태조 때 같은 경우는 요동정벌을 계획하면서 명나라와 갈등을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 요동정벌 따위 안 하고 평화를 위하는 4대 관계 추진했지? 그치. 조선 태종 이방원 시기. 요거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제한적인 교류를 했어요. 자, 제한적인 교류. 그래서 선생님 지금 명, 여진, 왜? 세 나라만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조선이 이렇게 세 세력하고만 교류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실은 조선도 교류할 만한 나라를 하긴 다 했어요. 동남아 지역에서도 조선을 찾아오는 모습 보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피시면 이 관련된 설명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한적이라고 해서 정말 명여진 일본 셋하고만 놀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생각보다 교류 국가는 꽤 많은데 그 교류하는 양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교류하는 시간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고려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게 많이 착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명나라랑 이런 평화 관계는 아니었고 태종 이방원 때부터 이런 평화 관계였다는 거. 두 번째, 제한적 교류지만 명, 여진, 일본 외에도 미안 글자가 좀 급하게 쓴다고 깨졌네. 명, 여진, 일본 이외에도 플러스 여러 국가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었다는 거. 요 부분 주의하시면서 세종대왕의 업적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